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6월 1일서부터 시행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6월 1일서부터 시행되고 32회 때 당연히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당연히 32회 때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가로놓기를 냈거든요. 문제를 가로형을 냈는데 신고 대상 계약이 뭐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죠. 어떤 주택임대차 계약했을 때 신고해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출제가 예상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현재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지금 3회 때도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신고 대상 계약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또 물어볼 수도 있긴 있는데, 당연히 신고 절차와 의제되는 것들을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 절차, 다음에 의제되는 것들, 이걸 주의를 해주시고, 신고 대상 계약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감을 잡고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표 문제는 넘어가고 이론을 역시 먼저 봅니다. 핵심 이론 내용. 그러면 지금 신고 대상 계약 그래가지고 교재 202쪽입니다. 자, 그러면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을 했죠. 그래갖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건 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상 용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쓴다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로 간다. 일단 이때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에 들어간 게 아니고 지역에 대한 제한과 금액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역에 대한 제한은 보면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특별자치시에 있는 주택, 특별자치도에 있는 주택. 그럼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라는 거 알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라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시에 있는 주택, 군에 있는 주택인데, 군에 있는 주택은 광역시나 경기도에 있는 군만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에 있는 주택,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간단합니다. 시에 있는 주택 있죠? 이건 무조건 대상이에요. 그럼 시라 하면 광역시가 있고 특별시가 있고, 맞죠? 그러면 광역시에 있는 주택이나 특별시에 있는 주택이나 광역시나 특별시가 아닌 시, 안양시에 있는 주택이든 김해시에 있는 주택이든 뭐 이천시에 있는 주택이든 무조건 대상이죠.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에요. 그럼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시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당연히 시죠? 당연히 시예요. 그럼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에 있는 주택은 어디 것만이냐? 경기도에 있는 군만 대상이죠. 왜? 광역시는 당연히 시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럼 광역시에도 군이 있죠? 그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여기 있는 주택들은 모든 대상이에요. 시니까. 광역시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다. 특별시든 광역시든 일반시든 관계없다. 무조건 대상이고, 그 다음에 군에 있는 주택은 경기도나 광역시 있는 군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광역시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했고, 그럼 경기도의 가평군, 연천군, 맞죠? 이런 데가 있는 주택의 대상이고, 그럼 보은군에 있는 주택은 아니네요. 그래서 지역은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 이거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63으로 기억합니다. 기억은 숫자를 63으로 기억합니다. 보증금이 얼마 초과했을 때? 6천만 원 초과했을 때. 또는이죠, 이거. 주의하시고. 월 차임이 얼마 초과했을 때? 30만 원 초과했을 때. 초과 주의하세요. 그럼 딱 6천이나 딱 30이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AND가 아니고 또는이에요, 지금. 그럼 가볍게 연습해 볼까요? 김해시에 있는 주택입니다. 김해시에 있는 주택으로서 보증금 5천에 월세가 40이었어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죠. 시주택으로서 월세가 지금 30 넘었죠. 그러니까 대상입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보증금 7천에다가 월세가 20만 원 있었어요.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보은군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보은군에 있는 주택인데 보증금 7천에다가 월세가 40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상이 아니에요. 군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에다가 월세가 50만 원 있었다.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죠. 인천광역시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고, 저라면 이걸 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을 괄호용으로 출제했어요. 숫자를 순서대로 맞춰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신고 절차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감을 잡아버리는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한다는 건 똑같죠?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고 대상 주택 소지에 관한 신고한청에 들어가는데, 이때 조례로다가 읍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죠. 읍면 동장에게. 현재 그래서 위임 다 해놨어요. 위임 다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의무자는 이것도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신고해야 돼요. 공동신고해야 되고, 이때 일방의 국가 등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국가 등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 개업공사는 신고 의무가 세모도 아니고 X로 해놨죠, 지금. 그럼 개공은 중개를 했지 않습니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잖아요. 개공은 신고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위임을 받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해제가 됐다. 해제 신고를 개공이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때는 위임장 필요 없어요. 개공이 직접 할 수 있어요. 해제 신고를. 근데 임대차 계약 신고 있잖아요. 이거는 개공이 한다. 위임장 있어야 돼요. 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위임장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로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여담입니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2006년도에 도입이 됐죠. 되면서 이거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2006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들어오면서요, 그 해에만 세수가 무려 13조가 더 거쳤어요.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공적을 평가할 때,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아마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공적으로 평가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거의 메가톤급의 효과를 가져온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불투명했는데 이 제도 시행 하나로 해갖고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투명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제도를 시행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세무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료가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한 3년쯤 지났을걸요, 그때? 임대차 계약도 신고하게 하자. 추이됐어요. 이게 추이돼갖고 이때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개공한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걸로 일단 그래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러면 정작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는 걸 열죠. 그럼 공청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이때 정작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우리 개공은 반대할 게 뻔했거든. 못한다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임대차 계약 중개를 훨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게 이제 반대할 게 뻔하니까 우리 개공을 대표하는 협회는 알리지도 않습니다. 알리지도 않고 국토부 담당자들, 관련 공무원들, 교수진들 모여가지고 공청회를 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협회에서 이걸 알았던 겁니다. 알아가지고 전국의 시도 지부장들 다 모여라는 거예요. 공청회장 앞으로 어디 모여라. 그래갖고 거기서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손잡고 바리케이트를 하고 공청회장에 공청위원들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무산시켰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통을 이어받았죠.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대차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럼 임대차 신고 우리가 하는 걸로 중국은 받아들여야 될 거다. 대신 받아들이되 우리가 신고해준다 그러면 해주는데 대신 우리도 얻어내자. 뭘 얻어내야 되느냐? 금지행위 풀어라 그럼. 금지행위를. 매매업 풀어라. 직접거래 풀어라. 이거를 그거 풀면은 우리도 임대차 신고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건 풀기는 망정 오히려 금지행위 더 늘려놨고 임대차 신고까지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우리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우리를 싹 빼버린 거지. 그래서 신고 의무자가 결국 부동산 거래 신고만 우리한테 의무를 부여했고 나머지 제도는 전부 다 우리한테 신고 의무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임대차 신고에서는 개공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거.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다 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 의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머지 똑같아요.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잖아요.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 계약 체결 입증 서류하고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차이점들은 크게 없는데 신고사항 있지 않습니까? 신고사항도 별도 암기사항 아닌데 이해하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이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럼 임대차 계약 신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해야 되죠. 당사자가 자연인이었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 다 신고 들어가야 되죠. 법인이었다. 법인명 사무소의 소재지, 그다음에 법인등록번호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법인이 아닌 단체였다. 그럼 단체명하고 사무소 소재지하고 고유번호가 있죠. 법인이 아닌 단체는 이거 신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누가죠, 누가.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주택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다 들어가야 되죠. 이게 어떤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추적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신고 들어가야 되죠. 얼마에? 이게 얼마이고, 그 다음에 언제? 계약 체결 신고해야 되죠. 그럼 계약기간 동그라미. 계약기간이 들어간다는 게 특이해요. 임대차 계약기간 동그라미 써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건 행사 여부가 있죠. 이것도 동그라미. 이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떤 주택을 얼마에 언제 거래했냐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약기간이 들어가고요. 이거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가 들어간다는 거죠. 감 잡았어요? 그러면 이때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인데 갱신계약도 신고 들어가거든요. 신고 들어가는데 다만 보증금이나 월차임에 전혀 변동이 없어요. 계약 기간만 늘리는 계약 있죠? 이거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이거 신고사항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기간만 늘어나는 거죠. 아니고, 그 다음에 갱신요구로 갱신을 했는데 보증금과 월세 그대로 간대요. 임차인이 갱신 요구했어요. 근데 보증금과 월차임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기간만 늘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 신고사항이? 아니에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33회 때는 거기까지 안 물어볼 건데 한 35회 정도라면 여기까지 물어볼 수도 있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의 방법은 역시 방문 신고 방식과 전자문서 신고 방식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겠죠. 임대인, 임차인이. 그 다음에 이제 그 1인이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신고하는 자는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처럼 신분증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신고 방식이요. 일방 제출 방식과 계약서 제출 방식을 허용을 했죠. 해가지고 일방 제출 방식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임대인, 임차인이 원래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야 되는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요.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못 올 수도 있죠. 이분이 도장 찍으러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를 30일 내에 들어가야 되니까 일방이 신고서를 씁니다. 임차인이 쓴다는 얘기죠. 쓰고 단독으로 그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요. 단독으로 신고서에다가. 그래갖고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내고 이게 없다면 입금증 사본 같은 거 있죠. 내가 계약금 넣었다. 그런 입금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이걸 갖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방 제출 방식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못 오시기 때문에 아직 도장을 못 찍은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근데 계약서는 써진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만 지금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신고서를 써가지고 계약서를 첨부한 다음에 이걸 내거나 계약서를 아직 못 썼다면 계약금 들어간 거 있죠? 요거 사본을 첨부해서 일방이 신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방 제출 방식이고 그 다음에 계약서 제출 방식이 있거든요. 이번엔 더 간단한. 그럼 이때는 계약서가 써져야 돼요. 이번에는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완벽한 계약서라는 얘기죠, 지금. 그럼 이런 계약서가 있다면 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계약서 제출 방식이죠, 그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계약서가 완벽하게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찍으면 사본함부로 카피해가지고 그냥 동사무소 가서 내면 그냥 신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에서는 계약서 내는 방식이 없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서 무조건 써야 됩니다. 맞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 2000년도에 만들어질 때는 계약서 원본을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가름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신고 대행을 누가 많이 했냐면 법무사가 한 거예요. 그래갖고 법무사가 많이 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 필증이 있어야지만 법무사가 이전 늦게 할 때 첨부하게 돼 있으니까 법무사가 대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법무사가 원래 신고서를 써야 되거든. 근데 법무사가 신고서를 어떻게 쓸 줄 알아? 공부한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계약서 원본 제출 방식이 부동산 거래 신고도 있었기 때문에 법무사가 차곡차곡 30일 동안 계약서 모으는 거야. 계약서 원본을 계속 모아. 왜? 신고 필증을, 이거 신고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지만 이거 등기권리증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차곡차곡 모아. 그래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 있잖아요. 5시 반에 이제 칼퇴근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5시 반에 퇴근하라고 책상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5시 반에 우리 법무사가 계약서 와가지고 10통을 턱 던져주는 거야. 그럼 담당 공무원 6시에 퇴근해요, 못해요? 못하죠. 입력 다 해야 돼요. 그때 즉시 처리라고 그랬죠, 이거? 즉시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퇴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선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에다 민원 엄청 냈어요, 이거. 이걸 즉시 해놓는 바람에 계약서 제출 방식을 인정하는 바람에 우리 죽겠다, 이거. 어? 그래갖고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서 원본 제출 방식을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선 폐지해버렸고요. 즉시를 뭐로 바꿨다고요? 지척시로 바꾼 거예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실무에서 그래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신고가 딱 들어오면서 이게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5시 반에 가서 던져주면 안 됩니다. 우리 동직원들 불쌍하잖아요. 언론은 퇴근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계약서 제출 방식을 허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신고는 전자계약이에요. 전자신고. 이게 전자계약이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했다는 얘기죠. 이때는 계약이 체결된 때 역시 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신고필증의 발급. 이것도 역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돼 있고. 그러면 요거 변경 및 해지 신고인데, 자, 이거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공부 안 했는데,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2에 있습니다. 2에 있는데, 여기서 차이점을 감을 잡고 가야 돼요. 일단 주택임대차 계약은요, 변경 신고나 해제 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혹시 기억하세요? 해제 신고는 해제가 확정되었다 30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계약 내용의 일부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요. 부동산 거래 신고 변경 신고는요, 할 수 있다요. 임의사항이에요. 근데 주택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는 해야 한다요. 의무예요. 왜 그랬냐면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는 뭘 변경 신고하는 거냐면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을 때 신고한 내용이 바뀐 거예요. 당사자 합의로. 그러면 이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며칠 내에 하라? 30일 내에. 이거 안 하면 과태료 100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은 모두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거짓 신고에도 마찬가지. 변경 신고, 해제 신고 안 해도 마찬가지. 모두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방이 국가등기에는 국가등기 변경, 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도